네, 강상원 세무사입니다. 경영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대금 같은 걸 지급하게 될 때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갑이죠. 대금을 지급해야지 하면 그 격리 담당자는 세금계약서 받아야 되겠네 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화요율 공급하는 쪽이 어리고 세금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계약서를 만들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병이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갑은 병으로부터도 세금계약서를 받으려고 하고 이때 계약서를 만들게 되죠. 즉 대금을 대신 지급했다라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을 때 갑은 세금계약서를 2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빙만 챙기려고 한다라는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흔한 사례 케이스입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화 요금을 공급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세금계약서를 받을 거래가 아닌데 대금 지급해야지, 증빙 챙겨야지, 계약서 만들다 보면 이 계약서에서 온갖 혼란이 다 생기죠. 계약은 갑과 을이 맺었는데 병이 그 갑의 정산하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맺는다라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이후에 어떻게 번져나갈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 거래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래가 세금계약서 거래인지, 즉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그걸 공급하는 거래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성격에 맞는 증빙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금을 지급해야죠. 일단 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을은 증빙 구비에 대해서 매우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하기 이전에 그 증빙과 거래 성격에 맞는 계약서와 증빙을 구비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이것이 바른 업무의 흐름이 됩니다. 흔히 가끔씩 이런 것까지 보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클라이언트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 나쁜 거는 건건히 판단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습관이 일하게 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하는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습관이 기업으로 확장되면 시스템이 되고 매뉴얼이 됩니다. 좋은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 만들었던 좋은 모양을 따라 하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세팅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문제를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문제가 뭔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와 거래에서 형식과 절차는 의외로 매우 중요합니다. 세무는 실질과세라는 게 있죠. 실질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세법의 역사 3편 남북전쟁편에서 한번 다루었지만 실질과세는 남북전쟁 이후에 1895년도 미국에서 등장한 공평과세에서 나옵니다. 공평과세가 목적이라면 실질과세는 실천사항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평의 등장은 세금의 조달 방법에 관한 문제에서 등장한 것이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던 시절에 등장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 시민혁명 때 등장한 문제가 아니죠. 공평과세는 형식상 소득이 아니라도 실질이 소득이면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형식상 소득이라도 실질이 소득이 아니면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에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과세는 납세자의 편이라고 하기보다는 과세관청의 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실질과세가 입증 책임을 만났을 때 납세자가 얼마나 불리한 조건에서 증빙으로서 대화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기준을 실종시킵니다.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이 증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정관이나 품위성, 규칙 등 회사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를 한번 쳤다고 그 사고가 터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일을 하는 것이고 기업은 시스템과 매뉴얼이 일을 하는 것이므로 사고는 터질 때까지 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장부는 기본적으로 경영자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부는 경영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20대 80) 법칙이 여기에도 있었는데 장부를 작성하는 노력의 80%는 경영자를 위해서 투입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외부 환경을 위해서 20% 정도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이상적인 중소기업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해져 있어가지고 외부의 자료 요청이나 감사, 조사, 로 회계에 투입한 노력이 80%쯤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팀이 경영정보를 만드는 팀이 아니라 감사 대응하는 팀이 되어버린 것 같은 씁쓸함은 있습니다. 즉 은행이나 세금 혹은 감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장부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첫 번째 역할에 더 치중을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임의 감사를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부채 70억이랑 자산 120억 등 4가지 요건 중에서 2가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가 받습니다. 또는 부채 70억과 자산 120억, 매출 100억 등 5가지 요건 중에서 3가지를 충족하는 유한회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장부를 점검받는 것을 외부감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주의 요청, 대주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은행을 말합니다. 대주의 요청이나 투자자의 요청으로 임의감사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서나 투자계약서에서는 회사의 감사받을 의무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2000X년 회계연도부터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회계법인, 즉 투자자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는 전항의 조사 또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내에 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된다가 투자자 입장에서의 조건입니다. 즉 감사는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외부감사법 6조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있고 감사는 회계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회계사는 회사를 대신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안 되고 회사는 그것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는 상법상 이사가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장부는 회계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출이 취소되거나 혹은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되게 됩니다. 장부의 작성은 회사에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회사가 작성한 장부와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회계사의 역할이고,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잘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만 외부 감사인이 판단합니다. 이때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잘 작성되었을 경우에 적정 의견이 나가게 되고, 만약 이외의 경우라면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한정 의결을 받거나 부적정 의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투자계약, 투자협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빌린 돈을 상환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지원을 보겠습니다. 정부 지원할 때 제출할 자료의 공통 서류의 목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계획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서류들은 대부분이 세무사가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 지방세를 잘 납부했는가, 매출액이 얼마인가, 이거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통해서 증명하게 되고, 부가세는 과세사업자만 다루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월달에 신고하는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증명원을 통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있으면 4대 보험을 가입을 했겠죠.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이라든가 개인별 건강보험료 고지 산출 내역 혹은 원천세 할 때 나오는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무사가 하게 된 역할이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 장부입니다. 요거는 부수적인 업무죠.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가 됩니다.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업계획서는 요 모양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성장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이 있습니다. 요것을 PSST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현황이나 아니면 뭐 창업하는 제품의 서비스를 개요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본문에서 PSST 방법론으로 사용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을 작성하게 됩니다. 문제인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결하려는 문제, 고객의 니즈, 경쟁사의 대비 개선사항 등을 기술하게 됩니다. 실현 가능성은 문제 해결 방안,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계획 및 방법, 또는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성장 전략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시장 진입 전략 또는 투자 유치, M&A, IPO 등의 출구 전략을 포함하게 됩니다. 팀 구성은 대표자와 팀원의 경험과 역량, 기술 개발 능력 등을 기술하게 됩니다. 요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다시 한번 미생이 등장하게 되는데, 미생에서 이정균 배우가 오상식 과장으로 연기를 하면서 PT했던 장면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오상식 과장이 근무하고 있던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요르단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면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오상식 과장은 먼저 횡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임원들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그게 문제인식이죠. 그리고 그 횡령 사건들을 단순히 덮었을 뿐이다. 그 횡령 사건, 원 인터넷에 덮은 횡령 사건 등을 통해서 덮어버린 사건들이 경쟁사에서 어떠한 실적을 보여줬다 하면서 실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요르단은 작은 나라지만 작은 나라라서 내수시장이 협소하지만 중개무역이 발달되어 있어서 주변 나라로 재수출할 수 있으므로 인구수 대비 많은 물량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성장 전략을 이야기했죠. 마지막에 대표이사가 영업 3팀만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요르단 지사장하고 화상회의를 연결시키면서 요르단 지사장이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에 팀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팀은 꼭 한 팀에 내에서 있는 건 아니죠. 그 회의 장면, PT 장면을 한번 보면 PSST가 프레젠테이션의 정석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는 방식이고, 그 방식이 여러분의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체계적으로 작성하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아 창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서는 단순히 자원을 지원받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역할도 합니다. 이것이 매우 좋은 PT의 방법,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따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PSST 방식이 요거죠. 실제로 PSST 방식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PT의 정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미생에서 오상식 과장이 발표하던 PT를 한 번 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매우 많은 감동을 느끼는 장면이었고 오상식 과장을 연기했던 이성민 배우가 순장그룹 진양철 회장을 연기하면서 매우 많은 인지도를 쌓았지만 더 멋진 연기도 느끼는 아마 미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2024년도 사업계획이 이미 공지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났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창업자에게 중앙부처 등이 창업지원 공고를 내면서 창업자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국가의 보조금 등을 받게 됩니다. 이때 2024년 보조금 규모는 3조 7,121억 원이고 99개 기관 중에서 중앙부처가 11개, 지자체가 71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K-스타트업 포털을 통해서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이다이빙 선수들은 동료애가 깊기로 유명합니다. 경쟁 선수가 멋진 연기를 보여주며 진심으로 축하하고 포옹하고 끌어안고 하는 장면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 번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최병화 선수가 우리는 경쟁자의 실수를 바라지 않는다. 실수를 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이다이빙이 그만큼 위험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동료애가 깊어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금은 남들 내는 만큼 내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들이 스타트업하고 있는 신생 기업이 아니고 열심히 훈련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기존의 사업자들일 것입니다.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이 미숙한 관리로 남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안정되고 난 후에 다른 신생 기업들을 보면 최병화 선수가 한 말과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아, 저거 내가 다쳐봤던 기술이다. 내가 다쳤었던 높이다. 가 실감이 들면서 짠한 마음도 좀 들 것 같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훌륭한 사람, 훌륭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조언과 경험을 귀담아 듣는다면 실수를 좀 더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는 없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굴려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제나 감면을 찾아먹는 것은 그 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사업이 더 구체화되고 전망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보조금이나 세법상의 공제 감면이 여러분의 사업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 세금을 내려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